관계대명사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우리 1강에서 다 보셨죠, 그죠? 거기에 연이어서 이제 심화적인 것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관계사라고 하는 아이의 특징은 동사가 무조건 두 개 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기 잠깐 보세요. 자, he is a boy 이렇게 돼 있죠, 그죠? Who I think 그 다음에 is honest 이렇게 들어있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동사 한번 책볼까? 이제 동사 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떠 있네요. 이상하다, 그죠? 분명히 아까 그죠? 선행사라고 하는 아이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는 그죠? 몇 개라 그랬어? 동사가 두 개가 온다 그랬는데 세 개가 와버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바로 요 심화 과정입니다. 보세요. 자, 주어가 있고 뒤에 동사가 think,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believe, 그 다음에 know, say, 그리고 claim 같은 요 I는 우리가 영어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할 수 있냐면 정말로 주어가 생각한다, 믿는다, 안다, 말한다, 주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 영어에 얘기하는 그죠? 우리 you know, 그죠? 일본말에 얘기하는 I know, 그죠? 한국말에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그죠? 중간에 끼어 들어간 삽입구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럼 실제 해당되는 동사는 바로 얘예요. 그래서 여기 아이에 이런 식으로 whom이냐 후냐라고 하는 아이의 시험 문제가 등장하게 돼 있어. 그러면 실제 동사가 이렇게 세 개가 온다면 중간에 들어있는 I think, I believe를 이렇게 쥐어보고 문장을 구문을 연결하시면 이 아이는 whom이 아니라 주어가 왔으니까 그리고 동사가 왔으니까 whom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중간에 끼어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어때요? 보세요. 자, he is a boy 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는 또 who, I think 그 다음에 honest 이렇게 들어와 있죠. 여러분 어떨까? 동사 찾아볼까? 동사 하나 이번에 동사 두 개밖에 안 보이죠. 그럼 이 아이는 진짜 얘가 동사였다는 얘기고 이 아이의 선행사는 자리가 지금 요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아이는 who가 아니라 뭐로 써야 돼? 시험 영어에서 whom으로 쓰셔야 돼요. 자, 정리. 핵심은 동사가 세 개일 때는 가운데 인식 동사가 있으면 걔를 없애버리고 문제를 풀어라는 얘기야. 즉,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who로 쓸 건지 whom으로 쓸 건지를 여러분들 정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심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어떤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있냐면 보세요. 자, 선행사에 상관없이 이제 선행사와 관련 없이 그죠? 무조건 관계대명사를 대수로만 적어야 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선행사에 관계없이 즉 사람이냐 something이냐에 관계없이 무조건 관계대명사를 뭐로 대수로만 써야 되는 것. 또 뭐에 관계없이 그죠? 즉 주격이냐 주어 자리가 비었느냐 목적격 자리가 비었느냐에 역시 관계없이 무조건 선행 관계사면 대수로만 써야 되는 케이스를 설명드립니다. 역시 심화 과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 그죠? 선행사에 그죠? 선행사 자체가 부정대명사 있죠. all 또는 any 또는 every 그리고 no 같은 I를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대수로만 씁니다. 그래서 예문 보면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라 되어 있죠. 자, 동사가 두 개가 있죠. glitters 반짝이다 is 그죠? 그러면 분명히 앞에 나와 있는 요 I가 동사가 두 개니까 두 번째를 끊으면 앞쪽에 이 I가 선행사죠. 그죠? 그러면 반짝이는 모든 것들은 다 금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위치가 아니라 대수로만 쓴다라는 얘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선행사 앞에 그죠? 특정한 수식어구가 붙어 있어. 그 수식어구가 누구냐면 이런 식으로 the only 선행사 the very 선행사 그죠? the first, second 선행사 그 다음에 the best, most 그죠? 최상급 선행사
이런 아이가 그죠? 수식을 하는 대상이 선행사를 수식을 해준다면 역시 이때는 which나 whom 같은 거 상관없이 무조건 대수로만 쓴다라는 거. 아시겠죠? This is the best movie which가 아니라 that I ever seen 이렇게. 그래서 선행사가 이런 아이의 수식을 받는 구조라면 무조건 대수로만 쓰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수업에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똑같은 계열로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자, 이번에는 선행사가 의문, 그죠? 의문 대명사예요. 그래서 자, who, 그리고 that, 그 다음에 is, can do such a thing 이라 돼 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who는 앞쪽에 지금 동사가 하나 들어와 있고 can do 두 개 들어와 있죠. 그죠? 근데 얘는 선행사가 없는 걸 봐서는 얘는 관계대명사 who가 아니라 그냥 의문사예요. 그죠? 그래서 의문사를 수식 지어주는 관계사도 얘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하고 사물이 섞여져 있으면, 그죠? 역시 걔도 which나 who로 잡을 수 없으니까, 그죠?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행사가, 그죠?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죠? 뒤에 등장하는 관계대명사가 대수로만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거, 그죠? 그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뭘 기억하냐면, 자, 이번에는, 그죠? 관계대명사를 대수로 쓰지 못하는 경우를 또 시험 영어에서 알려드립니다. 자, 보시죠. 자, 우리 아까 배우셨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배우셨죠? 자, 이럴 때 뒤에 문장 무슨 문장? 완벽한 문장이라고 배우셨어요. 자, 그럴 때 일반적으로 목적격에 들어오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whom과 which라는 아이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which라는 아이를 보통 대수로 이렇게 바뀌어 썼었잖아요. 그죠? 근데 전치사 플러스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쓰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쓰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뒤에 관계대명사가 들어왔으면, 그죠? 뒤쪽에 완벽한 문장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들어오면 접속사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명사절을 앞으로 배울 건데 명사절 뒤에는 절대로 제가 이거 쓰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미 완벽한 문장의 구조가 와 있기 때문에 얘를 관계대명사로 쓴 건지 아니면 대절, 즉 명사절의 대수로 써 있는지가 구분이 안 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아예 의도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that은 쓰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계속적 용법일 때 comma which 대신에 뭘 쓰지 않는다? comma that 쓰지 않는다라는 것. 그죠? 역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 100% 암기를 해주셔야 할 걸로 보이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hat 배우셨죠? what은 뭐가 없는 예외였다? 선행사가 없는 관계대명사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래서 표현들은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what 주어 is. 그죠? 현재 상태의 모습은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좀 암기를 해볼까, 우리? 자, A is to be, what C is to D.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A is to be, what C is to D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뭐냐면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A is to be, what C is to D 이렇게. 그죠? 이때 what이지 이 자리엔 절대로 which나 이렇게 that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가 시험 문제의 심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reading is the mind, 그죠? 독서와 그죠? mind 정신과의 관계는 what food into the body, 그죠? 음식과 이 육체와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수거라고 보시면 돼요. A is to be, what C is to D 이렇게 쓰시고요. So what is called, what we call 이거는 소위 이른바 so called라는 뜻과도 같은 계열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요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what is 비교급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he's handsome and what is better, 그죠? better rich, 그죠? 그보다 더 이란 뜻이에요. 네.
She lost her way. 그죠? 길을 잃었죠. And what was worse. 그보다 더 심각한 건 it began to rain. 비까지 내리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런 what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심화 과정에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관계대명사의 생략이에요. 네.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먼저 보시죠. 자,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여러분들 요거를 필기를 해보시죠. 자, 지금 쓰려고 하는 거가 관계대명사의 생략이야. 자, 관계대명사의 일단은 생략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요걸 집어넣으세요. 자, 생략되는 거는 일단은 목적격입니다. 자, 뭐가 생략될 수 있다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요. 자, 사람을 나타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누구예요? whom이죠. 자, 사물을 나타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누구예요? which죠. 그죠? 네. 이 두 가지가 생략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예문 보죠.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The man, 여기 whom I met, 그리고 yesterday is my teacher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핵심 사항이 이겁니다. 자, 한 문장에 동사 몇 개, 그죠?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올라와 있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관계사니까 여기 딱 치고 동사 두 번째 앞에서 끊어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완벽한 문장은 The man is my teacher. 그리고 수식 구조는 이렇게 들어오죠. 자, whom이 생략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일단 해석적으로는 whom이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 남자, 내가 어제 만난 사람 이렇게 들어오죠. 딱히 의미가 없고 구문으로 보더라도요. 보세요. 명사, 명사는 원래 못 붙어요. 영어에. 근데 동사, 동사까지 와버렸죠. 그러니까 구문이라고 하는 아이는 문법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독해에서. 근데 독해에서 이렇게 쓰인다면 사람들이 이해가 가죠. 왜? 아, 명사, 명사도 붙어 있고 동사, 동사 두 개야. 근데 이 안에 뭐가 없니? 관계사가 없죠. 그죠?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여기에 관계사가 생략돼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흔히 생략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The man I met 그리고 yesterday is my teacher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오면 딱 봐도 the man I 붙어 있죠. 동사 두 개 있죠. 그러면 어디를 끊는지 알아. 어떻게? 아, 이렇게 끊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가 생략됐구나? whom이 생략됐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관계대명사는 뭐가 생략되는 거야? 목적격이 생략이 됩니다. 목적격이. 아시겠죠? 목적격이 생략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다시 보더라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적격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여기는 없다, 있다라는 거가 들어오겠죠. 그죠? 자, 보세요. 여기다 예문 한번 다시 적어볼까? 이번에는 the man 아니고 그죠? mat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the evidence 이렇게 적을게. 그 다음에 I found 이렇게 적어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적어볼게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The evidence 역시 여기는 whom이 아니라 그죠? 선행사가 something이니까 which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The evidence I found yesterday it 그죠? 그럼 여기는 yesterday니까 뭐겠어요, 여러분들? 시제가 was겠죠, 그죠? 이렇게. 또는 is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죠? 내가 어제 찾은 증거는 그죠? 유용했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때 똑같아요. 여기에 지금 which라는 아이가 들어와 있고, 그죠? 선행사가 있고, 동사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죠? 이 아이는 목적격이야. 그럼 여기에 이렇게, 그죠? 바꿔낸다 하더라도, 그죠? 충분히 잡을 수가 있겠죠? The evidence I found yesterday was useful. 그죠? 이렇게 써버리면 충분히 여기에는 그죠? 무슨 격?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구나 라는 아이디어가 들어와서 이렇게 써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which로. 그죠? 이때 목적격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뭐 시험 영어 파트라서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this is the house which she lives in 이라 되어 있죠.
역시 전사 뒤에가 목적어 자리, 빈자리니까 우리는 여기에 위치를 생략할 수 있지만 이건 안 돼요. 자, 뭐가 안 되냐면 자, this is a house in which she lives 라 되어 있죠. 그때 in 뒤에 전사는 그죠? in 뒤에 관계사는 생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특별히 비동사, 주격 보호 자리에 들어오는 그죠? 이 I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말은 자, he is not a man. 그다음에 that he was 뒤에가 지금 더 man 자리거든. 역시 주격 관계 대명사를 나타내는 네, 이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자, 특별히 there is, there are 구문에서 그죠? 또 이 I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자, there is a man downstairs. 그죠? 자, 계단에 한 남자가 서 있고요. who wants to sit는 돼 있죠. 이때 주격 관계 대명사거든요. 근데 지금 there 구문 뒤에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He's one of the best soccer players. They are in the wood.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there이라고 하는 구문 앞뒤에서 네,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그렇게 네, 중요한 아이디어로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강조 구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보셔야 될 게 사실 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요 문장. 자, 시험용어에서는 여러분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로 가지고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자, 일반적으로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자, 주격 보호 자리나 그죠? there is 구문 앞뒤를 빼고는 네, 절대로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하지 않아요. 근데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연결되어 있는 구문이라면 요 I를 같이 생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을 하지 않지만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생략해요. 결국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우리가 보셨던 분사라는 I랑 굉장히 똑같아요. 분사는 여러분들 ing가 있고 그리고 pp가 있었죠. 그죠? 결국 진행 형태, 수동태에 그죠? 뭐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없어진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차근차근 얘기를 드릴게요. 자, 보시죠. 예문은 Can you sit and go? 그 다음에 Who is reading a book? 이라 되어 있죠. 이때 지금 그죠? Who 뒤에 is reading에서 Who is를 이렇게 없애버려요. 그러면 관계사가 있다라는 구문을 이용한다면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얘 수식해 주는 거죠. 근데 who is가 없어지면 이게 바로 분사의 후치 수식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ing가 붙어 있으면 뒤쪽에 목적어가 붙어져 있는 채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이게 현재 분사의 후치 수식. The novel is in which was written by Hemingway라 돼 있을 때 역시 which부터 여기까지 끊어서 수식을 이렇게 해주면 which 플러스 비벌브가 없어지죠. 그럼 얘가 바로 pp예요. pp. 그죠? 그래서 뒤에 전면구를 달고 pp로 후치 수식. 이거 했단 말이야, 우리. 그죠?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는 이 두 가지야. 위에를 read라는 pp로 써서 오답 달든지, written을 writing으로 적어서 오답을 달든지. 그죠? 이렇게. The painting which is on the wall wasn't a wedding present. 그죠? 전면구 중에서도 특별히 뭐 형용사적 용법이 있다 그랬죠? 그죠? 이런 아이들은 다 which is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벽에 있는 그림은 그죠? 웨딩 프레젠트다. 그 다음에 이것도 후치 수식 보세요. 자, this is a book which isn't useful. 그죠? be useful에서 얘가 없어진 거니까 또 이렇게 수식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그죠?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시켜주는 기능이었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죠? 분사 파트의 후치 수식이라는 것도 다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is ing니까 능동태니까 목적어가 있었겠죠? 하나는 is pp니까 수동태니까 목적어가 없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사 파트에서 문제를 풀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수의 일치입니다. 자, 수의 일치라는 거가 가장 중요한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의 핵심은 동사 두 개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선행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수가 일치가 되셔야 돼요. 동사가. 자, is냐, are냐라는 거를 구분을 해달라는 건데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다 배우신 부분들일 거라서 자, 동사 두 개니까 끊어 이렇게 동사 두 개니까 이렇게 끊죠? 그럼 결국 얘가 얘 수식하죠? 그럼 여기가 주어 자리는 바로 얘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is. 그죠? 수식해서 주어는 얘죠? 그럼 얘니까 당연히 are. 이걸 맞춰내라고요. 아시겠죠? 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치 조심하셔야 되는 거가 뭐냐면 우리 앞쪽에서 한정사 파트 할 때 이거 배우셨죠? one of the 복수명사, 그죠? 그리고 뭐 뒤에 단수동사, 그죠? 구문으로 따지면 강조 구문. 얘가 얘 잡는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뭘 얘기할 거냐면 자, one of the 복수명사. 근데 얘를 선행사로 놓겠다는 얘기야. 얘를 선행사로. 그럼 뒤에다 뭐 쓰면 돼요? 그죠? 관계사 후. 그럼 관계사가 들어왔으니까 동사가 하나가 주격이라면 더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얘에 해당되는 뒤쪽에 단수동사가 하나가 이렇게 버티고 있겠죠. 왜? 얘 잡을 거니까. 그죠? 얘는 이렇게 넣을 거니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동사의 수는 얘를 잡는 거야. 그래서 얘는 복수라고 쓰셔야 돼요. 복수. 아시겠죠? 그래서 John was one of the boys who wore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죠? 얘는 지금 앞에 있는 얘가 그냥 앞으로 나간 거죠.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the only, 그죠? the only one of는 무조건 얘도 단수입니다. 네, 어차피 얘는 유일한 아이라는 뜻으로 쓸 거라서 의미적인 개념에서는, 그죠? 앞쪽에 one of the only가 들어오면, 그죠? 언제나 얘도 단수로 쓰신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one of the, 그죠? 그죠? the only, 이렇게, 그죠? one of the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그죠? who 뒤에도 단수 쓰십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별표를 조금 쳐놓으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요 파트인데요. 네.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주세요. 제가 학원에서 수업할 때, 편입학원 있을 때, 그죠? 가장, 네, 아예 친구들이 못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근데 요것도 여러분들 좀 생각을 넓히세요. 네. 봐봐. 지금 우리 계속 관계대명사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관계대명사. 그러면 아예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구문을 그냥 통째로 보세요. 지금 소개할 관계대명사는 구조입니다. 커마, 그 다음에 many, of, whom 이라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편합니다. 또는 many of which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예문 보면 he has a lot of friends, many of whom, many of them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시험 문제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whom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관계사니까 동사가 두 개가 떴다는 얘기죠. 앞쪽에 has, 뒤쪽엔 are. 그리고 컴마는 절대 문장과 문장을 구분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한 문장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them이라고 집어넣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왜? 앞분이 그죠? 얘가 friends라는 아이를 대신 받는 대명사를 하더라도 them은 관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 두 개를 연결 못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이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문을 보면 자 보죠. He has a lot of friends. 그 다음에 컴마 many of them are teachers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렇게 들어온다면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예를 내요. 자, 해석은 그럴듯해요. 그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고 그런 많은 친구들 중에 많은 애들은 다 선생님이에요. 근데 지금 구문을 안 봤죠. 동사가 하나, 두 개가 있어. 근데 한 문장이야. 어떻게 대명사가 그죠? 동사 두 개를 가지고 와요. 이 아이는 관계대명사가 돼야죠. 특별히 of라고 하는 전치사 뒷자리니까 그죠? who가 아니라 whom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선생님 저는요 many of them 쓰고 싶어요 라고 굳이 우겨대시면 이 컴마를 and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he has a lot of friends and many of them are teachers 이렇게. 그 자리에 and가 들어올 때는 whom을 쓰면 안 돼요. 왜? 접속사라는 것도 동사가 하나가 추가가 되고 관계사라는 것도 동사가 하나가 추가하기 때문에 그죠? 지금 동사 숫자가 모자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빈출도가 굉장히 많은 시험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복합관계대명사라는 걸 조금 연구를 좀 해볼게요. 복합관계대명사 뭐가 많죠, 그죠? 관계대명사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안 하면 머리 터집니다. 네, 포기합니다. 포기. 그냥 who, whom, which만 알고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노력을 좀 해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일단은 관계대명사인데 이름이 복합이라고 돼 있죠. 복합.
자, 그러면 일단은 관계대명사 원칙부터 얘기해봐. 자, 선행사가 있고, 두 번째, 동사 두 개가 연결돼 있고, 세 번째는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오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복합 관계대명사는요, 1번의 예외예요. 선행사가 없어요. 즉, 이 안에 선행사가 포함됐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런 복합 관계대명사가 누가 있냐면 whoever, 그리고 whomever, 그리고 whichever, 그리고 whatever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저 ever가 붙어 있다는 요 아이는 이미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죠? 선행사가 포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바로 그죠? 쓰면 돼요. 그죠? whoever 쓸 거면 who에 맞춰 쓰면 돼요. 그럼 뒤에 뭐 쓰면 돼? 동사 쓰면 돼요. 이렇게 said so, 그 다음에 is a liar, 그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장을 보면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있죠. 하나, 두 개. 근데 관계사 있죠. 그죠? 그럼 두 번째 동사에서 끊어내면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누구든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러면 whomever I speak of, 그죠? 그러면 내가 말한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이렇게,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죠? 누구이든지 간에, 누구를 얘기했든지 간에 걔네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궁극적으로 뭐로 바뀌냐면 궁극적으로 선행사가 anyone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관계대명사 who가 이렇게 합쳐져 있다고 보시는 거야. 네. 그래서 whoever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일단 명사절을 얘기할 때는 뭐로 생각하면 돼? anyone who, 이 안에 선행사가 들어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접속사를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랑 혹시라도 접속사를 배우신 분들은 요거를 제가 다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whoever라고 하는 아이가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no matter who라는 아이로도 쓰여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제가 접속사 파트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배웁시다. 일단은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라는 것. whatever는 what과 그죠? whatever you do, 그죠? 네가 뭘 하든지 간에, 그죠? 요런 것들도 실제로 다 그죠? 부사절로 쓰일 수 있는 거고요. whatever와 what은 그렇게 의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what으로 쓰시면 돼요. 자, whatever you may think, 이거는 부사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안 하실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뭘 기억을 다 하나 하시냐면 우리 영어에서 유사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유사관계대명사.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상식이란 개념도 필요하지만 아마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who나 which나 that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such, 그리고 as, 그 다음에 the same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선행사 앞에 붙어져 있으면 얘와 틀을 맞춰주기 위해서 which라는 아이에 또는 whom이라는 아이를 쓰지 않고 언제나 as라고 하는 관계사로 써내겠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얘가 관계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관계사의 원칙이 있어요. 관계사의 원칙 다시 얘기해. 뭐야? 선행사. 두 번째, 동사 두 개. 그리고 세 번째,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원래 as는 여러분들 접속사 형태의 동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완벽한 문장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구문에서는 불완전한 문장처럼 보이면 그 아이는 바로 관계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문 보시면 read such books as will be helpful 이라 되어 있죠. 자, 보세요. 동사가 하나, 두 개. 그죠? 그리고 이렇게 쓰시면 요 아이가 수식이 되고 앞에 such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지금? 주어가 없죠. 얘는 100% 관계사예요. 뜻은 없어요. 그냥 수식이야. 자, 이러이런 책을 읽어라. 이와 같은 책들을 읽어라. 그죠? 도움이 되는. 이렇게 읽으면 돼요. As many men as came were caught. 역시 동사 어디 있어요? came 하나, were caught. 이게 관계사란 얘기죠? 이렇게. 그죠? 동사가 두 개가 있으면 두 번째 동사에서 끊으시면 돼요. 얘는 그냥 요거야. 그러면 many men were caught. 많은 사람이 잡혔다. 그죠? 걸렸다. 온 사람이.
이렇게 그죠? This is the same watch as I lost. 그죠? 이건 똑같이 같은 종류고 that은 통일 거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사관계대명사에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 저 선행사 앞에 such나 as나 the same이 붙었을 때 which로 쓰지 않고 as로 쓰는 유사관계대명사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같은 계열에서 요거예요. 선행사 앞에 no나 그리고 never라는 아이가 선행사와 연결이 돼 있을 때 네, 뒤에 which를 쓰지 않고 강조의 형태로서 그죠? but을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there was no rule but has an exception. 그죠? 이렇게 걸러버리면 예외가 있는 규칙은 없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뭐 그렇게 많이 실제로 보여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특별히 앞에 비교급 형태가 있었을 때, 그죠? 얘가 선행사라는 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죠?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쪽에 more이라는 아이가 연결이 되어 있고, 선행사라는 아이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그죠? 뒤쪽에 which 대신에 뭘 쓴다? 그죠? than이라고 하는 관계사를 쓴다. 이렇게. 뒤에는 분발한전하다. Don't use more words than are necessary. 그죠? 그래서 구문 따지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수식하라고요. 그죠? 또, 그죠? 필요한 말 이외에 많은 걸 하지 말아라. You have more books than I have.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는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왔습니다. 네. 드디어 관계부사라는 파트입니다. 네. 다음은 관계부사입니다. 여러분들. 관계부사는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네. 잠깐 볼까요? 자, 관계부사라는 아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죠? 관계대명사라는 아이랑은 달라요. 네. 근데 뭐가 다르냐면 관계사라는 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관계사라는 건. 그럼 관계사 원칙 다시 불러봐. 선행사와 관련돼 있고 동사 두 개가 오고 그리고 세 번째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근데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 3번이 예외예요.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 와요. 그리고 동사 두 개는 맞아요. 근데 선행사가 그죠 정해졌어요. 네, 그래서 정해진 선행사를 수식하는 강조 형태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관계부사라고 하는 아이는 여러분들 왜 관계부사라는 이름이 있는지 네, 예문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자, tell me the day. 그 다음에 when she will come back 이라고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죠. 자, 구문 잠깐 분석해 볼까? 자, 앞에 명령문의 주어가 you니까 얘는 완벽한 문장이죠. 동사 IO, DO. 그죠? 그리고 when이라는 아이를 그죠? 일단은 요렇게 한번 묶어 볼까요? 요렇게. 왜냐면 when이라는 아이를 지금 제가 이렇게 묶은 이유는 그죠? 요 표시는 우리 부사 표시였잖아요. 그죠? 네, 부사 표시. 왜냐면 일단은 when이라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왔으면 일단은 절이에요. 절.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근데 얘를 제외했는데도 뭐야? 완벽한 문장이 떠 있죠. 그죠? 그럼 이건 완벽한 부사 구조예요. 부사 구조. 이해됩니까? 근데 이 부사 구조가 앞에 나와 있는 특정한 명사를 수식하더란 얘기야. 즉 when이 뭐뭐 할 때라고 하는 부사의 뜻이 들어오지 않고 아무 뜻이 없더란 얘기예요. 그냥 얘는 day란 얘기야. 그런 이름을 우리는 선행사를 수식해 주지만 구문으로는 부사다라고 해서 관계부사라고 써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할을 봤을 때 분명히 하는 일은 선행사를 수식을 해줘. 왜? when이라고 하는 뜻이 자체가 없어요. 뜻이라는 아이가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구조로는 부사지만 기능으로서는 그저 관계사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이름하여 관계부사라고 해요. 그래서 관계부사는 반드시 정해진 선행사가 누구냐면 첫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장소, 세 번째는 이유, 네 번째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수식해주는 완벽한 문장의 구조는 그죠? 관계부사 when, 관계부사 where, 관계부사 why, 관계부사 how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가장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 관계부사 뒤에는 무슨 문장? 완벽한 문장이 온다라는 것. This is a house where I was born. 그죠? 내가 태어난 집이죠. This is the reason why he did it.
그가 그저 그것을 한 이유죠. 왜? 명사절로 해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자꾸 절이라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 접속사 파트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관계부사라는 건 일단 관계사의 관계대명사도 있고 관계부사도 있는데 관계부사는 특정한 시간, 장소, 방법, 이유를 수식해주는 완벽한 형태를 데리고 나오는 아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관계사라고 불러지는 이유는 뭐냐면 when이라고 하는 아이도 전치사 플러스 which라는 아이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장소라는 것도 전치사 플러스 which라는 아이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자, y는 for 플러스 which라는 아이로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how라는 건 여러분들 보통 in 플러스 which라는 아이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는 건 관계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 관계부사라는 일은 일단은 구문으로는 부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하지만 역할은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더라. 그죠? 앞에 있는 선행사가 정해졌더라. 장소, 시간, 이유, 방법으로.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머릿속에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기억하실 건 요겁니다. 자, 지금부터 따라합니다. The way how. 따라하세요. The way how. 그죠? The way how는 영어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중국말처럼 했냐면 The way how는 중국말이다. 영어가 아니다. 라고 기억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This is the way how he solved the problem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 관계부사라고 하는 아이는 일단 부사의 기능을 담당을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일단은 구문으로 따지는데 how는 여러분들 부사절이 아니에요. 절대로. how는 부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얘는 반드시 the way라는 아이와 how라는 아이는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그냥 in which로 쓰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어쨌든 이 관계부사들은 다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자, 뭐라고요? 관계부사는 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사들은 여기 등장한 이 아이들은 다 뭐가 가능하다고요? 또 생략이 가능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반드시 the way how는 붙여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중국말입니다. 네, 그래서 the way how는 쓰지 않고 the way in which로 쓰든지 이렇게 두 가지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this is the way 생략하고 he solved the problem. This is how, 그죠? He solved the problem. 얘는 명사절로 쓴 거예요. 자, how는 뭐가 아니다? 부사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the way how를 쓰지 않아요. 대다수의 학원에서는 여러분들 의미가 중복된다라 해서 안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얘는 의미가 중복 안 돼요. when과 시간은, 장소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구문으로 따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how는 부사절이 아닙니다. 우리 부사절에서는 시간 부사절, 조건 부사절, 이유 부사절, 양보 부사절 이렇게 등장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이제 남은 거 보죠. 자, 관계부사의 생략 아까 얘기했죠. I know time when he will come back. 관계부사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 그죠?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관계부사의 생략이 되면 궁극적으로 이 아이는 다음 시간에 배우실 명사절로 돌아갈 거예요.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관계부사의 특징 첫 번째 뭐? 관계부사의 특징 첫 번째 뭐? 빨리 얘기하세요. 관계부사의 특징 첫 번째 뭐? 완벽한 문장이 뒤에 오고 그리고 선행사는 정해져 있고 그죠? 장소나 시간과 이유 방법으로 또 완벽한 문장이 오고 또 그 관계부사 자체는 뭐 할 수 있고 생략할 수 있고 그죠? 한번 적어볼까? 그러면 제가 수업할 때도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해요. 진짜로. 네, 실강할 때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강의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관계부사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죠? 여러분들. 네. 자, 선행사가 뭐 있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뭐로? 시간, 그 다음에 장소, 이유, 방법으로. 두 번째, 동사 당연히 두 개죠. 그죠? 이건 맞고, 세 번째는 완벽한 문장이라고요. 그죠? 네 번째는 관계부사들은 where, when,
why, how는 뭐로 바꿀 수 있다? 그죠? 전치사 플러스 which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다섯 번째, 관계부사 자체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관계부사의 장소, 시간, 이유, 그죠? 이런 방법에 대한 선행사도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이때는 관계부사를 붙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요 문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시면 돼요. 자, 관계대명사의 부사 차이는 뭐냐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 관계부사 뒤에는 완벽한 절. This is a house which my uncle built last year. 그죠? built 뒤에가 목적어가 빠져 있네요. 그죠? 하지만 where 쓰게 되면 my uncle lived last year. 그죠? 얘 뭐로 바꿔? in which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요거 생략도 되고 또는 요거도 생략이 되고 그죠? 둘 중에 하나는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관계부사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장소, 부사절 whenever, wherever, however. however는 무조건 양보부사절입니다. 자, 양보부사절은 제가 절 배울 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You may come whenever you like. 그죠? 네가 좋아할 때든 언제든지 와라.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그죠? 네가 어딜 가든지 따라갈 거다.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양보부사절 여기 등장하는 요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 접속사 파트를 배우시고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관계대명사 살펴보셨고요. 자, 관계대명사 그 1강은 여러분들 기본 강의예요. 그죠? 가장 핵심이 되는 강의고 그 다음에 고2, 2까지는 커버가 되고요. 자, 지금 2강에서 들은 건 철저하게 문제풀이 심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강의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리고 꼭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해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저번에도 여러분 공고 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우리 인터넷 여러분들 지금 동영상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도 앞으로 많은 그죠? 독해와 또 문제풀이들을 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거의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어의 거의 80%가 완성이 됐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이제 남아있는 건 나머지 퍼센트인 접속사와 그리고 가정법과 기본적인 도치, 일치, 그죠? 뭐 구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고생 많으셨고 네, 나머지도 여러분들 노트 정리 잘 하셔서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강의에 뵙죠.